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간단히 모두 이제 오신 분들 본인 소개와 본인의 직업 그리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메디스넷 리저널 하스피털에서 랩에서 일하고 있는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랩에도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혈액을 체열하고 그다음에 분배하고 분류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랩 안에서 어세션이라는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과는 주로 이제 전날 닥터들이 이제 오더한 체열들이 아침이 되면 이제 레이블 형태로 프린트가 되거든요. 그게 보통 한 4, 50개 정도, 많으면 한 60, 70개 정도 이제 매일 그런 분량을 아침에 소화하기 위해서 한 3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제 아침 6시부터 이제 그 레이블들을 가지고 이제 그 입원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체열을 하고 한 2시간 이내에 보통 이제 끝을 냅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각 이제 하스피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체열을 요구하는 오더들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해서 하루 오후 근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응급실이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서들한테서 오는 체열 오더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키뷰 하스피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 컬렉션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저의 직무는 메디컬 코딩 스페셜리스트고요. 제가 하루 하는 일은 그 병원에서 응급실 차트나 뭐 아웃페이션트 클리닉 그리고 그 입원 환자 차트가 들어오면 그 차트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착출해서 그것을 코딩화 해가지고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특정 프로그램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해서 기록을 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시프트 이런 거랑은 사실 시프트 잡 이런 건 아니고 업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요.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각자 개인이 좀 업무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스카투안에서 LPN으로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캘거리로 이사를 와가지고 지금 윈키 케어센터라고 중국인 너싱홈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롱텀 케어라고 하는데 보통은 좀 거주하시는 그런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지체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롱텀 케어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LPN들이.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이제 뭐 8시간 시프트도 있고 12시간 시프트도 있고 이제 그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환자를 이제 보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약을 투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랄로도 투약을 하겠지만 뭐 다른 뭐 주사라든지 뭐 다른 튜브로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투약도 하고 그리고 또 어세스먼트 같은 것도 하고 트리트먼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보통 오전 중에 투약을 다 마치고요. 그러고서는 닥터 오더 같은 것도 프로세싱을 하고 뭐 파마시하고도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는 꼭 널싱이 아니더라도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을 또 케어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또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다 하시는 분야가 굉장히 다 다르신데 어떻게 각자 분야를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이민 온 지 이제 한 10년 조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여기서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좀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의료 분야 쪽에 있는 직업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제 APL이라는 이제 그 기관은
그 알버타 헬스 서비스 및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 좀 더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6개월 정도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직업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 과정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생물이나 이런 그 화학 같은 거를 잘 하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는 이 일을 좀 늦게 시작해서 한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래 호텔 전공 백그라운드였는데요.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이제 호텔 쪽은 시프트 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서 다른 커리어를 찾던 중에 이미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시간상으로 또 연봉도 꽤 높은 편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사실 좀 단순한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학생 시절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막 간호사가 되려고 생각은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영주권도 앞으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공부 기간이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이었어요. 한 2년 저는 사실 1년밖에 공부를 안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짧게 하고 영주권도 바로 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포커스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LPN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모든 직업이 아마 그렇겠지만은 이제 좋은 게 있고 그쵸, 일하다 보면은 되게 좋은 게 있고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좀 마음에 드시는 부분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 본인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체열 이제 닥터한테 이제 레퀴지션을 받으시면 보통 이제 체열을 하러 커뮤니티 이제 컬렉션 사이트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일만 하시거든요. 가시면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체열하시고 그다음 집에 가시고 이제 이런 일들 계속 이제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체열을 계속 하시고요.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이제 환자들한테 가서 체열을 하고 또 체열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은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보통 이제 체열을 하러 가거든요. 가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이제 페이스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좀 빠른 사람은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은 사람은 늦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혼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새로운 환자들을 매일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입원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보통 한 일주일 내로 입원을 하고 이제 환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 그 환자들을 이제 응대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파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아파서 오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대하는 거는 약간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의료 분야라는 게 조그만 실수로 되게 큰 이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환자의 그 생명과 관련돼서. 그래서 디테일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집중도가 되게 좀 필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중도가 주는 약간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적인 구애를 받지 않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어진 레인지 안에서 업무 시간을 정해서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그 방해 요소가 많이 없어요. 저는 환자를 직접 보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보기보다는 이제 환자가 입원을 해 있었거나 뭐 이제 병원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저는 그걸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구애를 좀 안 받는 거 그런 거가 좀 장점인 것 같고 또 방해 요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해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 업무에만 충실하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점은 말씀하셨지만 그 작은 실수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 의사들이 수술을 했을 때 기록해 놓는 OR 노트라든지 가끔 보면 어디에는 오른팔 수술을 했는데 또 갑자기 왜 왼팔 수술을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이렇게 말이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으로 기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디 부분이 됐는지를 잘 캡처해서 그 실수를 제가 만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력이 좀 많이 유해지는 것 같고 사실 제가 더 생각하는 단점은 이제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콩팥에 뭐 수술을 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이트포워드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가지고 약간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 능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뭐고 어떤 거를 다뤄졌는지를 착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 능력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제가 훈련을 처음에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 제가 훈련을 뭔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내가 이제 결국 판단은 제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 저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그 조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까지 계속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게 조금 더 좁아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긴 해요. 누군가의 내가 삶에 이제 많이 인볼빙 돼 있고 많이 도와드리고 이제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사실 LPN이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2년 과정이고요. BC주 같은 경우는 1년 반 공부하시면 하실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짧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도 좀 어느 정도 페이가 높이 있는 그런 직업군이라서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주정부 기간 이렇게 뭐 헬스리전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베네핏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좋거든요. 따로 펜션도 있고 다른 베네핏도 되게 좋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직원들이 많으니까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거든요. 작은 회사들보다. 그리고 또 원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요. 저는 한 70세 넘으시는 분들도 같이 일한 적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도 원하면 다시 돌아와서 왜냐면 나의 하나의 프로페션이고 내가 라이센스니까 라이센스 유지만 가능하면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그것도 좋고 또 원하면 그게 꼭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온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면 오버타임을 계속 해가지고 또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풀타임 2개 하시는 만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쵸 그 헬스케어가 생명에 지장을 좀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결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부담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3D 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정말 어렵기도 하고 difficult하고 이제 dangerous 사실 위험한 일도 좀 있고 저는 많이 맞아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저기 니들 같은 것도 찔리거나 하는 사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HIV 환자들도 보고 하면 좀 이렇게 다가가기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덜티한 것도 많이 봐요. 피도 피지만 대소변도 많이 보고 막 그런 많은 데서 드레싱 같은 거 갈고 할 때 고름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크레딧 이수 같은 것도 해서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도 받으면서 좀 약간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일도 일인데 내 라이센스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많이 배울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일하시는 분야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취직 가능성이나 장래성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개인의 신분으로 전망을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현재 저희 그러니까 그 랩 관련 업종에 대한 좀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약간 그 랩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변경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캘거리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 컬렉션 사이트들을 운영을 이제 APL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 2월부터는 데이나 라이프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설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APL은 공식적으로는 사설 기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알버타 헬스 서비스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완전히 그 사설 기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이상 되는 이제 직원들도 거기서 일하는 저 같은 이제 그 메디컬 레버토리 어시스턴트들도 같이 데이나 라이프로 소속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저 같은 이제 코스를 밟으신 분들은 APL 소속으로 보통 이제 일을 구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내년 2월 이후부터는 이제 APL과 데이나 라이프가 있고 또 다른 사설 이제 랩들도 있지만 이제 비교가 되겠죠. 이제 비교가 되고 사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약간 이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잡 아웃룩으로 보면 저는 일단은 뭐 아직은 이제 APL 소속이긴 하지만 데이나 라이프라는 회사도 뭐 그렇게 뭐 나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길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잡 오퍼튜니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랩에서 이제 랩 테크니션들이 보는 입장은 이제 사설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뭔가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잡 선택하실 때 그런 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이제 종이 차트로 업무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종이 차트로 이제 종이 차트랑 사실 종이 차트도 있고 이제 그 전산화된 그 차트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커넥트 케어라는 시스템이 지금 도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산화되는 시스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사이트 위주의 업무를 봤다면 이제는 알버타 전역에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알버타 중에 에드먼튼은 이미 전산화가 끝난 상태고 이제 캘거리는 반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내년 5월까지가 목표로 저희가 모든 병원이 이제 커넥트 케어 시스템을 받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캘거리 한 사이트에만 그 치중되는 게 아니라 알버타 전역에 있는 병원의 그 차트를 봄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이제 좀 쌓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요즘같이 경제 변동이 심한 때는 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 베이스로 전산 업무를 보는 거라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널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게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모든 유닛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유닛들에서도 LPN도 근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페셜하게 또 따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뭐 수술실이나 투석실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홈케어 같은 곳에서 이제 각각 집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저도 정말 다 모르는 그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좀 널싱홈에서 많이 일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사실 약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약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메디컬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정말 생명 연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도 106살인 할머니도 살고 계시고 약을 계속 드시니까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계속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는데, 사실 나이가 많게 되면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널싱홈은 앞으로도 계속 사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그래서라도 아마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께 한마디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하고 있는 이 메디컬 레버토리 어시스턴트라는 일이 이제 주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체열을 하는 일이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병원 랩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체열만 한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장점이라고 뭐 얘기해야 되나요? 되게 짧은 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코스, 이수한 코스는 이제 6개월짜리 코스고, 거기서 이제 4개월은 이제 이론 수업을 하고 2개월을 프랙티컴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병원에 직접 나가서 실습하는. 그거만 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국가 시험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이건 옵션이에요. 뭔가 의료 분야에 조금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 모르잖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이런 컬렉션 사이트보다는 병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저희는 병원 구석구석을 다니거든요. 모든 부서에서 이제 체열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 뭐 간호사분들, 아니면 뭐 이렇게 방사선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가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직업군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베네핏도 괜찮기 때문에 뭐 저는 직업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임금도 인상이 되고. 저는 제 소견으로는 많은 의사들이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성향을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꼼꼼하게 봐야 할 부분을 봐서 캡처를 해야 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이제 그 전문가로서 그 환자의 건강 기록을 그러니까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고, 또 이제 최신의 정보 관리에 대한 그 높은 교육과 또 그 대형 병원의 시스템부터 개인 업무까지 그 다양한 그 의료 환경을
환경의 그 실무적인 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그 능력을 좀 가지셔야 좀 쉽지 않을까 이 일을 하시기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 시대에 따라서 정보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이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4년제 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조금 시간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LPN도 하나의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약간 영어가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다 왔으니까 다 잘하고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RN으로 일을 하고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럴수록 사실 더 높은 레벨의 영어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조금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LPN으로 일을 하면서 약간 책임도 조금 덜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서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을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사설 기관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사실 정부 기관이라든지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으세요. 그래서 물론 들어가는 게 쉽진 않지만 무조건 조금 더 푸시를 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해가지고 좀 큰 기관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면 이제 특히나 유니언이 저희는 있으니까 유니언 소속으로 일을 하시면 그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거나 하더라도 유니언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또 약간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특히나 저희 같은 이민자분들한테는 더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코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트랑 ABES라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이 메디컬 레버토리 어시스턴스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제 응시를 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프랙티컴을 하게 되면 2달 동안 직접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프리셉터가 같이 일을 같이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좀 되긴 하죠. 처음에 이제 환자 이제 저도 처음 이제 했었던 때가 기억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같이 프리셉터랑 같이 다니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 교육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뭐 한국도 그렇지만 이 프랙티컴 기간을 되게 넉넉하게 잡아요. 어떤 2년 코스들은 보통 1년은 이론 수업, 1년은 프랙티컴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의료 관련 코스들을 생각하시고 계시면 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게 해줍니다. 저는 헬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는 과가 알버타에는 캘거리에 세이트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시거나 제 동료들 중에는 온라인 코스를 밟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온라인 코스를 선택하실 때 그 치마라고 그 Canadi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관의 그 어크레디티드 받은 프로그램이어야만 인정이 되고요. 그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은 AHS에서 공고를 항상 올려서 신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 자격은 졸업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지원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코딩 시험을 보셔야 돼요. 코딩 시험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75%였고요. 그 전년도에는 80%였어요. 그 전년까지는 80%였는데 그 점수를 받으셔야 이제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세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시면 이제 채용이 되시는데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채용이 되고 나서 1년 안에 그 내셔널 에그잼을 보셔야 돼요.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치마라는 그 기관에서 주최하는 내셔널 에그잼을 보셔서 60% 이상을 받으셔야 이제 그 CHIM이라고 Canadi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ofessional이라는 크루덴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크루덴셜을 그 채용 1년 안에 꼭 획득을 하셔야만 그게 유지가 되세요. 안 그러면 채용이 취소가 됩니다. 이제 그 내셔널 이그잼은 세 번의 기회가 있으시고 그 3번 안에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 3번 안에 못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하시고 다시 또 업그레이드 코스를 들으셔야만 다시 자격이 주어지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또 이제 또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대부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이들 그 내셔널 에그잼 통과를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좀 눈에 더 보이는 직업이기는 한데 널싱홈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서 발룬티어로 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많이 시작하시라고 또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서 이제 하우스키핑이나 키친 헬퍼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에는 포터가 있어요. 그래서 배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포터라든지 이런 역할에 이제 일을 하시면 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무래도 여기 환자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면서 또 인맥도 좀 쌓을 수 있어서 그런 직업군으로 먼저 일을 시작하셨다가 이렇게 둘러보시고 나는 이걸 하고 싶다 하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하면 만약에 유니언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유니언의 상황이라든지 이제 펀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유니언에서 에듀케이션 펀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직업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니언 펀딩에서 뭐 공부하는 거를 대준다든지 이런 거를 해주던 시스템이 있는데 저 사실 알버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렇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좀 경험을 쌓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후를 이렇게 내다보셨을 때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모습, 10년 후의 본인의 모습 그리고 본인의 분야, 일하시는 직업에 대해서 10년 후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화두가 되는 게 AI잖아요. 근데 이 체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은 게 모든 개개인들이 얼굴 모양처럼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도. 그리고 이 혈액 테스트라는 게 가장 쉽고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수요들도 점점점 많아질 거고 왜냐하면 가장 값싼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령화가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그런 의료에 관련된 요구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혈액 테스트가 가장 기본이 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혈액을 채취하고 관리하고 분배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 사람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좀 더 이제 뭔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전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랩에는 랩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메디컬 레버토리 어시스턴트고요.
그 바로 위에 이제 메디컬 레버토리 테크놀로지스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2년 코스고 주로 이제 랩실 안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그 분석기들을 다루고 결과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건 2년제 코스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아직은 결정은 안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스트가 되는 과정을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이런 아시겠지만 이런 의료 쪽 그런 관련 학과들이 되게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뭐 들은 바로는 보통 이제 뭐 50명 씩이 있는 그런 학과들이 뭐 한 800명, 900명씩 이제 응시자들이 매년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10년 후에 이제 제가 랩실 안에서 분석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그 이제 이 경험 아까 원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저희 과도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10월에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해주시는 게 아마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질문에는 조금 벗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웨이트리스트로 가면 또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단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사이트 위주의 업무를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커넥트 케어라는 게 차트 자체가 전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보고 또 이제 그러니까 알버타 전체적으로 이게 좀 퍼져 나가고 또 이제 이게 전산화 되는 거기 때문에 전망은 제 생각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이제 그렇게 전산화가 됨으로써 위치의 제약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업무를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사이트를 가야지만 그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게 전산화가 되면 본인이 편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재택근무, 요즘 재택근무 중요하잖아요. 재택근무가 가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과가 그 메디컬 코딩 스페셜리스트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뭐 프라이버시나 컨피덴셜리티 그리고 세큐리티 이런 게 중시돼서 학교 2년 다니시는 동안에 그 개인정보 관리법을 전반적으로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뭐 release of information이나 access and disclosure specialist 아니면 이제 data analyst나 그 data quality specialist 등 그 가실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쪽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본인이 맞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얘기를 하거나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업무는 많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사람을 대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약간 그 release of information 이런 쪽으로 가시면 자문을 많이 주실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의 10년의 모습은 저는 사실 이 코딩 잡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뻗어 나갈 수 있는 가지 중에 터미널로지 스탠다드 그 클리니컬 터미널로지 스탠다드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하려면은 제가 코더로서 좀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빅토리아의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듣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서 또 내셔널 에그잼을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목표로 잡고 하기에는 좀 매력이 있는 직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10년 후에는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한 지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 그 10년을 일하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온 대로 그래도 이제 차팅이 많이 이제 일렉트로닉하게 변하는 거라든지 사실 그러면 좀 더 쉬워지는 것도 있으면서 좀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더 많이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변화가 조금 있으면서
일이 근데 얼마나 많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보고 그러던 시절인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꾸 테크놀로지가 변화를 하니까 뭔가 변화는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널싱은 또 인구라든지 이제 노인 인구라든지 많아지고 또 그런 옛날에는 스트로크가 온다든지 하트어택이 온다든지 이러면 사망하시는 분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기술도 좋아지면서 생명 연장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호 인력이라든지 메디컬 인력이 계속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정말 메디컬 인력들이 많이 또 그만두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숄트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 사스카촌에서 일을 하다 왔으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리크루팅 팀을 지금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간호사들을 데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자체 생산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숏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에도 RN이 없을 정도로 정말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널싱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래도 계속 전망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더 많은 분야가 생기면 생겼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계속 이제 롱텀 케어에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일하던 곳은 약간 재활센터로 해서 이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지낼 수 없는 분들도 와서 계셨고 또 아니면은 조금 후천적으로 근데 노인이 아닌데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시는 그런 곳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널싱홈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다양하게 나갈 수 있어서 저는 옛날에 RN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번 시도는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온라인 코스로만 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시도했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셋인데요. 네, 오늘 세 분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